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가 무너졌다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 윤하을이나 윤하유리는 35%가 기준이다. 35% 붕괴한 순간 진짜 맛이 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 게 11개월 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고 나온 정책의 디자인을 보고 윤하을이 선생님은 이재명 대통령 역대급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 있다고 수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원툴이고 다른 호재가 전혀 없어. 주식을 영원히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얼만큼은 올리겠지만 영원한 건 없어. 그리고 주식 갖고 장난치다가 주식이 영원히 오르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오르려면 베네수엘라 가는 거고 주식이 오르다가 떨어지는 순간 내 돈 내는 새끼가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지지 기반층 자체도 돌아간다. 돌아선다. 좌파우파 상관없이 중도 상관없이 내 계좌가 녹는 순간 야 이 새끼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레버리지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죠. 근데 이제 2개월 전, 1개월 전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 윤하을 선생님 트래킹하다가 윤하유리가 이틀 전에 보통 유튜브에서 이틀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3일 전입니다. 하루 덜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3일 전에 43.3%로 폭락 중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변화가 없을 시 30%대로 바로 떡락한다라고 예측 영상을 올렸는데 이틀 만에 38.4%, 서울에선 29%까지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동산 주식 민심에 와르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는 지금 왜 민심이 떨어지는지 잘 살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서야 살펴보겠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하을이가 나온 유튜버 윤하유리예요. 예, 지금 윤하을이 선생님과 진짜 선의의 경쟁으로 연락에 수요 없는 공급을 진짜 양산하고 있습니다. 양산 체제로 들어가서 오늘 윤하을 선생님 운동하고 완전 뻗은 것 같아요. 완전히 거의 뒤지기 직전까지 운동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틈을 삐짓고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수요 없는 컨설팅 윤하을 선생님의 핫 코너죠. 예, 그거를 제가 넘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8.4%로 40%가 붕괴됐다는 기사들이 쫙 뜨고 청와대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심을 잘 살펴보겠다, 반성해 보겠다라는 식의 이제 대변인이 워딩을 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이게 시작이야.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되면 30%대로 쫙 떨어질 겁니다. 윤하을 선생이 이틀인가 3일 전에 윤하유리가 예측했던 대로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변화는 사실 11개월 전부터 없었어.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냥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이재명 정부가 민심을 들은 적이 없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한 번도 반영을 안 했어. 그냥 다 무시. 못 들은 척. 그리고 국무회의를 매주 개최를 해주는데 제가 냉정하게 컨설팅 해드린 겁니다. 어차피 제가 이런 영상을 찍나 안 찍나 지지율이 떡락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야 그냥. 여기서 변화를 받아들이면 지지율이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이대로 야 이 새끼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막 이렇게 무시를 하던 뭐 비난을 하던 그냥 될 대로 되는 거라고 지지율은. 수싸움대로 가는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희덕거리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국무회의에서 뭐 세금 만지작거리는 사람은 바짝을 앞짝 엎드리셔야 돼요. 하하하 뭐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 2개월 전에 윤하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선택적 정의가 너무 기본에 깔려 있어. 모은 선택적 정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숨통에 칼날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인가요? 정권을 내줬던 것처럼 부동산이 지금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거야. 못 빠져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전월세 난이 거의 확실시 됐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왜 그럴까?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진짜 심각한 상황은 뭐냐?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이거 완전히 지지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펼쳤던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대란이 의료 대란보다 더 심해. 더 극도의 악수야. 최악의 한수입니다, 진짜. 그러면서 지지 기반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공동명의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거야. 내 돈 내내 새끼 이게 기본 깔려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민심이 좋지 않아요. 왜? 코스피가 지금 청산당한 애들이 너무 많아. 피눈물 흘리고 두고 봐, 이 새끼들. 이런 애들이 너무 많다고. 근데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정의를 몸소 보여줬던 게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본인은 공동명의로 세제 혜택 받을 거 다 받은 다음에 근저당 설정해서 팔았죠. 그렇게 해서 요리조리 다 피한 다음에 지금 부동산 매겨버리는 거야. 그 보유세를. 마치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수십억 이득 본 사람을 세금을 매겨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울산시장, 그 민주당이죠. 그런 사람도 나오는데 왜 대통령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냐고. 대통령도 수십억 차익을 받잖아. 근데 나는 괜찮아.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화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제가 컨설팅을 3일 전에 해드렸던 내용이 1번은 그거였어요. 국방부부터 갈아엎어야 돼. 우리나라 영린이 있어요, 영린. 6.25를 아무리 6.25가 지금 너무 오래됐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뿌리 속에는, 이 심리적인 뿌리 속에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거를 뒤흔드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게다가 국방부 대변인이 이거는 호불호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호감이 너무 심해. 제 댓글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성이니까 비호감이라고 너무 치부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남자였어도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진짜로 제가 더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말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애티튜드라고 해야 되나? 꼰세라고 그러나요? 그냥 제가 이제 비속어를 썼는데 비속어를 쓸 수밖에 없는 애티튜드를 매일 쇼츠나 유튜브에 올려주기 때문에 제 말 그대로 보기 싫은 거야. 그냥 보고 있으면 울렁거린다고 했습니다. 진짜 며칠 영상 올렸죠. 오늘은 좀 컨설팅이기 때문에 진짜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지율 하락 못 막어,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국방부 장관 갈아야 돼. 매번 수싸움에서 나왔잖아요. 국방부 장관 날릴 수밖에 없을 거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제가 1년을 떠들었던 게, 제가 아니라 윤하리 선생님이 떠들었던 게 의료대란 바꿔야 된다. 이거 진짜 자폭 쓰고 연한계를 써서, 그때 국민의힘 다 연한계에서 다 거의 결국엔 다 뒤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안 되는 정책을 끝까지 밀고 하면 돼. 그리고 이종호인가요? 호주 대사 임명. 그거 100% 바꿔야 된다. 결국 바꿔야 되는데 그거 결국에는 발목 잡힌 거잖아. 지금 국방부 장관 바로 날려야 돼요. 날리기 싫으면 개각해, 그냥 개각.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바꾸는 거. 안 돼, 못 버텨.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문제가 지지율을 왜 땅락할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그냥 말 그대로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여론을. 그냥 나 몰라. 그리고 형사법, 노란봉투법. 일단 해. 잡숴봐. 일단 한 입 잡숴봐. 싫으면 뱉을 수는 없어. 그냥 조금 수정해볼게. 이런 이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약간 이게 지지 기반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엑스맨이 있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말이 안 돼. 거기다가 레버리지가 직격탄입니다. 레버리지는 내 돈 내는 새끼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결국에는 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믿고 부동산을, 아파트를 팔았던 애들, 팔아서 주식 내들 다 개털린 거예요, 그냥. 물론 그런 사람 많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많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유나리는 눈이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 뭐 동탄, 판교 이런 거 이거 무조건 쥐고 있어라. 결국은 개떡상하는 거잖아, 지금. 누가 옳았어? 누가 맞는 얘기하는 거야? 광순의 복덕방 맨날 아파트 팔아서 주식하라는, 본인은 여의도 브라이튼에 사신다던데. 맞나 모르겠네요. 댓글에 확실하다라고 막 다 적혀 있는데. 결국엔 개떡상이고 뭐 울던데, 이광수 씨는. 유튜브에서 질질 짜는. 제가 의료대란 때도
교수님들 막 나와서 절대 질질 짜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질질 짜지 말라고. 되겠냐 그게. 지금 돈 앞에서 위로는 돈을 하는 겁니다. 질질 짠다고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걸로는 안 돼요. 의사들이 재수가 없는 거는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의 뭐 눈이 예를 들면 잘 안 보이는데 의사가 질질 짠다고 환자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 그냥 고쳐내던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냉정해지는 거고. 어쨌든 지금 조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거는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던 정청래 당대표가 되던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는 레임덕 진짜 윤하을이가 11개월 전에 얘기했듯이 역대급 조기 레임덕 각이다 지금. 왜? 여론 자체를 다 무시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나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물 건너갔고 호남 메가 프로젝트 했는데 지금 역대급 가뭄이죠. 되겠습니까? 이게 안 돼. 안 된다고. 가뭄, 전력도 문제인데 가뭄이 더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지금 그냥 호남, 경남 가뭄 치면 엄청 심해. 근데 반도체 공장을, 물을 안정적인 용수가 필요한 반도체가 제대로 지어지겠냐라는 근본적인 이것도 뭐 그냥 말만 이렇게 되지 이거 되겠냐.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에서 거기다가 돈을 갖다 버리겠냐. 용수가 확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댐이랑 원전이 들어가야 돼 기본적으로. 그것도 공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레버리지부터 정리하고 국방부 정리하고, 국방부 이거 어떻게 장관 대변 이거 대중의 시선에 봤을 때 용납 못하는데 왜 자꾸 대통령이 잘한다고 칭찬했잖아. 그러니까 민심과 완전 따로 노는 거예요. 그냥 청와대 내에서 민심 자체를 못 읽고 있는 상황인 거고, 윤하을이 누군가 엑스맨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막 윤하을이 선생님 댓글에 그 인두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1차 의원을 자기 동네에서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얘기야. 역시 또 선택적 정의야. 기본적인 센스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쳤을 때 부산에서 헬기 타고 서울대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 안 된다고. 진행해도 돼요. 진행해도 되는데 진행하면 지지율만 떨어질 뿐이야. 령이 안 서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중에 성과가 빨리빨리 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는 내가 봤을 때 여론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오판을 해서 개헌부터 꺼내고 있어. 개헌은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인기가 38%까지 떨어졌는데 좀 있으면 35% 바로 레임덕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35% 떨어지면 술집이든 지나가는 길거리든 아무도 이재명 대통령 좋아한다는 얘기 입번 것도 못해. 왜? 3명 중에 2명이 싫어하거든. 그러면 좋아하던 사람도 안 되겠다 야 이렇게 돌아설 수밖에 없어. 왜? 대세를 붙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욕먹고 별종 그냥 약간 이상한 애로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은 택도 없는 얘기야. 지금 개헌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레임덕이 문제입니다. 레임덕. 그러니까 개헌 같은 소리하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부동산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와. 지금 춘추 관장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부동산을 선택하고 있잖아.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이 내부에서도 부동산을 선택하는구나. 지금 이 정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상황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35%가 떨어져 나가면 이제 슬슬 이제 장관들 사이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슬슬 빼야 되겠다. 야. 몸보신 하셔야 되겠네. 내가 먼저. 이게 권력이란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요약은 뭐냐? 지금 여론을 무시하면 안 된다. 여론을 다 무시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게 마치 의료 개혁이랑 다를 바가 없었다. 사실은. 의료 개혁은 의료인들,
내부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해도 국민들이 1년을 참아줬어. 근데 결국에는 뭐 의도고 나발이고 이 작전 자체가 빠그라진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1년 지나서 알아서 빠꾸하면서 무너진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정책은 그냥 국민 생활에 직격되는 거고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론의 직격탄이야. 그냥 바로바로 나 1년 안 끌어줘. 그래서 그냥 바로 반영이 되는 거 맛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 개헌이고 나발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 서울의 전월세난이 추석 지나고 오면서 어퍼컷을 바로 날릴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